안녕하세요. 에디터 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의 한 요가원에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키즈 요가 하고 있는 키즈 요가 강사 김보람입니다. 키즈 요가라고 하면 연령이 어떻게 돼요? 유치원에 가는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가 이제 키즈 요가 대상이고요. 오. 중학생부터는 사실 성인이 더 적합하죠. 네. 그럼 선생님은 원래부터 키즈 요가 강사셨어요? 원래는 이제 회사 다니다가 키즈 요가로 전업한 케이스예요. 전공이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미술 교육 회사에서 교재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네. 선생님도 그러셨죠. 누구나 다 이제 뭐 하고 먹고 살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육 관련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창의력, 독창성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막 했거든요. 그냥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아이들 운동량이 세계 꼴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책상에만 앉아있어 막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내용 보니까 세계 꼴찌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꽂혀버렸어요.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뭔가 배우는 거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게 이제 키즈 요가가고 이렇게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키즈 요가 강사가 돼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키즈 요가 강사로 해보니까 일단은 만족도는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프리랜서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만족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좀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일단은 선생님이 아이를 좋아하시면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애들이 되게 애교가 많아요. 다들.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 거 만족도 너무 높죠. 키즈 요가 강사랑 성인 요가 강사랑 하는 일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사실 저도 키즈 요가 지도자 과정을 들었을 때 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굳이 키즈 요가 그 과정을 들어야 돼? 성인 가르치는 걸 배우고 그걸 쉬운 버전으로 아이들한테 하면 되잖아. 목적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른 거죠. 성인 요가 하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건강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키즈 요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전인적 발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 인지적 발달 이런 발달을 고루 이루는 교육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구성할 때 동작뿐만이 아니고 이제 명상도 넣고 상상 요가도 넣고 노래도 넣고 이제 미술도 넣고 다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융합교육이네. 맞아요. 그걸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통합교육일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무 운동에만 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요가만 하게 되면 이게 수련이잖아요. 수련은 곧 이제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수련인데 아이들은 똑같은 거를 너무 반복하는 거는 사실 지겨워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줘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일단은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키즈 요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쉽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가를 쉽게 가르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키즈 요가 강사는. 수업 준비를 할 때도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성인 요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 뭔가 시퀀스에 조금 더 맞아요. 초점을 준다면 네. 키즈 요가는 시퀀스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교구 같은 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수업 준비 측면에서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준비를 사실 훨씬 많이 해야 되는 건 솔직히 맞아요. 키즈 요가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제가 또 해야 되거든요.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애들이 우는 아이들도 많아요. 낯설어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것 좀 봐봐.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좋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낯가리면서도 눈이 거기에 딱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뭔가 명상을 시킨다거나 다 끝나고 그 시체 자세, 성장 자세, 사바사나를 시킬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집중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사바사나 같은 경우에도 누워서 눈 감고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눈 감고 누워라고 하면 절반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은
꿈틀거리죠.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게임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너희들은 누워있는 이제 불가사리가 되었고 선생님은 이제부터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문어가 될 거야. 뭐 눈을 뜨거나 움직이거나 이러면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문어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 10초 정도는 잡아먹히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 필요한 거죠. 더 힘들 것 같지만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적성에 맞으시면 엄청 재밌죠. 저 같은 경우는 재밌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들이 막 귀엽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 감고 막 안 움직이려고 엄청 진지하게 숨은 쉬어도 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귀엽죠. 그런 것들이. 뿌듯함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수업이 좀 잘 된 날 뿌듯해요. 그거 아세요? 아이들이 되게 해맑은 솔직함이 있는 거. 어떤 아이가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선생님 근데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쿵 하는 게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재미가 없구나. 이 수업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좌절했다가 어떤 날은 또 똑같이 수업 준비해서 갔는데 끝날 때 인사하니까 인사하고 나면 벌써 끝났어요?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얘가 지금 시간이 빨리 갈 만큼 재밌었구나. 그러면 이제 또 엄청 뿌듯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이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주겠네요. 아이들은 진짜 솔직해요. 숨기진 않을 테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면전에 대고 얘기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또 못했구나. 반대로 키즈 요가 강사라서 좀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는 없거든요. 굳이 딱 떠오른 거는 간혹 가다가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고 활발하니까 부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였는데 개구리 자세가 있어요, 저희가. 개구리니까 개구리는 펄쩍펄쩍 점프를 뛰죠. 그래서 잡아주려고 다가가는 그 순간에 펄쩍하면서 그 아이 머리가 이렇게 완전 어퍼컷을 이렇게 맞은 거죠.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상들 있고 허리 다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저도 허리 한번 다쳐가지고. 그럼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뭔가 아이들을 다루는 노하우? 처음에는 진짜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귀여워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 아이를 귀여워해가지고 다 된다고 하고 그래 하면 그게 사실상 그 아이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규칙 설정을 되게 초반에 딱 하고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가에 오면 요가 매트에 앉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가 매트 밖을 벗어나서 사실 막 달리기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면 뭐 안 된다는 점. 우리는 항상 나마스테라는 인사로 시작하고 끝낼 때도 항상 인사로 끝내고 이런 규칙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지킬 수 있게끔. 선생님이 키즈 요가 민간 자격증을 만드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키즈 요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자기 어필 시대니까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고 처음에 DM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키즈 요가 하고 싶은데 뭐 하는 데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에 이제 와가지고 여기 코너에 숨어서 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간절을 했던 거죠,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시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생각보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구나 해서 만들게 됐죠. 요가 동작을 이제 기본으로 창의적으로 수업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상상 요가라든지 스토리텔링 요가라든지 뮤직 요가라든지 이렇게 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재밌는 수업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는 그런 자격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 강사가 사실은 프리랜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타임당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타임당 뭐 최소 3만 원부터 뭐 5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키즈 요가 강사는 혹시 얼마 정도 받나요? 사실 비슷하기는 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저희가 시간이 아닌 타임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긴 한데 성인 수업 타임보다 키즈 요가 수업 타임이 짧아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60분이 한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키즈 요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30분을 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면 네. 좀 시간 대비
페이가 높은 거죠. 보통 키즈요가 강사들은 어디 취업해요? 요새 진짜 많아졌어요. 요새 다양해지고 처음에는 사실 요가원밖에 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요가원 수업이 줄어드는 추세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제 방과후 과정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 요새 가족센터에서 돌봄이라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돌봄 센터 같은 곳에 출강하실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방과후가 이제 요새는 늘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완전 확대돼가지고 확실히 많아요. 체감이 딱 돼요. 문의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문의가 와요.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좀 다채로운 기관에서 수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자리가 훨씬 많을 수 있다. 사실 성인 요가는 선생님도 진짜 많으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키즈 요가는 수요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키즈 요가 자격증 따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도전해볼 만한 시장이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 키즈 요가 강사도 막 그렇게 요가의 수준, 요가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할까요? 사실 실력이 좋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잘하셔가지고 동작을 뽐내시면 기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면 도전을 안 하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거든요. 내가 요가를 잘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따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는 분이 오히려 키즈 요가 강사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어서 따라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 어렵다. 재밌는 수업. 어렵죠. 네. 요가라는 거가 이렇게 그냥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요가에 이것저것 내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을 이렇게 접목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수업 구성을 잘하세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저는 그 그림책을 진짜 좋아해요. 그림책을 사서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최근에 샀던 건데 산타는 굴뚝을 어떻게 내려갈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보고 요가 수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산타가 굴뚝을 내려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요가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 키즈 요가의 적성에 잘 맞으시는 분이에요. 어렵다, 예. 이거. 근데 이런 것도 처음 들었을 때 어렵지만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쵸. 좀 쉽게 되겠죠? 저 사실은 트레이닝이죠, 이것도. 오늘 이렇게 수원에 와서 보람 선생님이랑 키즈 요가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키즈 요가나 요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성인 요가보다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관도 좀 더 많은 것 같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되게 수요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